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네요. 하도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여기 있는 사연 채널들 보고 마음의 위안도 많이 얻고 동질감도 느껴서 좋았는데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 아줌마예요. 사실 사람들이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을 들으면 다들 와, 거기 되게 비싼 곳 아니에요? 저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맨날 그 아파트 뉴스에 나오고 집값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곳이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요. 늘 그런 식이었지요. 그래도 저는 집안은 좋아서 시집을 변호사한테 가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7년의 사법고시 끝에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지요. 얼굴이 못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가가는 게 쉽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무렵 한창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 가회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정말 스펙 좋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갔대. 엄마가 힘들게 미팅 잡은 거니까 좀 만나봐라, 응? 저는 소개받기 싫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자연스럽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권유가 저에게는 꽤나 부담스럽게 다가왔죠. 하지만 엄마는 언제 네가 그런 사람 만나보겠어, 응? 그리고 엄마 체면도 있으니까 나가서 한번 말이라도 해봐. 그럼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니. 안 그래? 저는 엄마의 말에 혹했습니다.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알겠어. 그럼 만나서 이야기해볼게. 그렇게 저는 신라호텔 1층 커피숍에서 그 남자와 첫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살아있는 물메기 같은 사람이 제 앞에 다가왔죠. 저는 속으로 아니야, 제발 저 남자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설마 저 남자가 내 소개팅남인가? 저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저 분은 아니길 바란다면서요. 하지만 그 물메기 분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안녕하세요. 원영씨 맞으시죠?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제 소개팅 남자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남자의 매너는 굉장히 좋았어요. 안 그래도 그때 제가 오래 사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상황이었거든요. 4년 만난 남자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피다가 걸렸고 저는 그래서 이별 통보를 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앞에 마음씨가 너무나도 착한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로 얼굴만 봤을 때 절대로 뽀뽀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역시 변호사는 변호사네. 완전 이 사람 달변가잖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는 거지? 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게 맞추어서 칭찬할 줄 알고 적당히 감성적이면서 또 적당히 이성적이야. 저는 그 남자의 푸근함, 편안함 그런 것에 점점 더 빠지게 된 거였어요. 제 마음은 갈대처럼 그분에게 넘어가게 된 거였지요. 그분은 이제 저에게 엄청나게 큰 호감을 표시했고 저는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애프터를 나갔어요. 조금씩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더 깊게 하고 깊은 대화를 하다 보니 저희는 서로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분은 저에게 저는 원영 씨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애를 하고 싶은데 원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외모만 보면 이 사람이 절대로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마음씨는 이 사람의 성격은
정말 쉽게 만날 수 없는 진국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내면을 보고 만남을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은 거고, 그 사람이 제 인생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러면 진지하게 만나봐요. 저와 그 남자가 교제한다는 것을 듣고 엄마는 원영아, 엄마가 살아보니까 남자 외모는 필요 없다. 응? 잘생긴 남자애들은 지네가 잘생긴 걸 알아서 얼굴값을 한다니까. 나중에 분명히 잘생긴 남자는 속썩일 일이 와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 만날 때는 얼굴보다는 성격을 보고 만나야 해. 솔직히 엄마 말이 맞긴 맞았어요. 그래도 그 남자는 물메기 닮아서 정말로 이성적인 끌림이 없었지만, 그래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고 굳게 마음을 먹고 교제를 했고, 사귀다 보니까 서로 너무 마음이 잘 통해서 결국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그래도 그 남자 정말 능력 하나만큼은 끝내줬어요. 그 덕에 저는 여자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아이고, 원영씨는 남편이 서울대 경영에다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번에 로펌에서 미국에 있는 법대 석사까지 보내준다며? 아유, 우리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월급 받으면서 쩔쩔대고 있는데, 아유, 나도 원영씨처럼 이뻤으면 그런 능력 있는 남자 만났겠지? 이런 소리를 매일 들었어요. 솔직히 능력이 좋은 것은 맞았습니다. 특히나 투자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했죠.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남편은 2주일 만에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을 따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투자하기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맨날 강남은 불패 신화야. 항상 강남 아파트를 사야 해. 그게 우리의 버팀목이 되는 거지. 무리하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해서 IMF 때 집값 폭락하고 남들이 다 집할 때 저희 남편은 집을 매수했거든요. 그게 강남 아파트였고요. 그때부터 그 집에 살면서 저는 강남에서 남편 능력으로 아이 키우는 강남 아줌마가 된 것이었고, 그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저희는 더 부자가 되었어요. 저도 뭐 남편이 능력 있고 바람도 안 피우고 가정에 충실하니까 남편에게 더 바랄 것 없이 꽤나 고마웠고요. 그러다가 아들과 딸들이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단둘이 집안에 남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도 몇 번의 이혼 고비가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틴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마저 집에서 없어지니 적막하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는 다들 저희 부부를 인꼬 부부로 아니까 조금은 민망했어요. 저희가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거의 20년을 넘게 살아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랑 싹 다 아는 사이예요. 경비 아저씨들도 10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들 저희랑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죠. 그리고 그 아파트에 잘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남편 로펌 대표이사님이나 의뢰인분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둘이 사이가 안 좋아도 안 좋은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항상 경비 아저씨는 아이고, 참 사이 좋아 보이십니다. 사모님은 마음도 넓으시고 사장님은 이제 능력이 좋으시니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네요.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화목한 강남 가정의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였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행동은 사람들의 은근한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저는 명문 미대에 나와서 집안 좋은 여자, 남편은 서울대 경영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했으니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가족이었죠. 그 내막은 아니었지만요. 하여튼 아이들이 유학을 가고 나서 집안에 둘이 남은 저희 부부는 하루에 별로 말도 안 섞었어요. 저도 남편이 약간은 불편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콩깍지가 사라지니까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기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권태기가 왔을 때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수연이가 연락이 온 겁니다.
수연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동창회에서 가끔씩 만나며 연락을 이어가던 친구였거든요. 저랑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친구들이 다 알 정도로 어마어마한 단짝이었고요. 수연이는 고등학생 때 별명이 코봉이었어요. 눈이랑 입은 진짜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쁜데 이 턱이 주걱턱에다가 코가 진짜 애기 주먹만큼 컸거든요.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릴 정도였고 걔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코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잘 안 놀아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랑은 마음이 잘 맞아서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고교 생활을 잘 이겨냈거든요. 그러다가 수연이가 대학을 교대로 진학하고 나서 성형수술을 한 겁니다. 코를 절단을 한 것인지 완전히 이효리 코가 되어서 너무나도 이뻐졌고 얼굴도 양악수술을 해서 웬만한 연예인 뺨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과거를 숨기겠다고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싹 다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연이랑 친하게 지냈다가 연이 끊긴 거였고요. 그러다가 몇 해 전부터 동창회에 나와서 근황을 알리길래 저도 그때부터 수연이의 근황을 알게 된 겁니다. 너 그거 알아? 그 코봉이 수연이 걔 성형수술로 엄청 이뻐지고 초등학교 교사 되어서 결혼식장에서 인기 진짜 짱이었잖아. 말도 마. 그래서 서울대 의대 나온 성형외과 의사랑 결혼했대. 대박 아니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진짜. 얼굴 뜯어 고쳐서 남편감 잘 물었다고 한동안 유명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해 지나서 수연이 걔 남편이 엄청 바람둥이라고 하더라. 강남 바닥에서 유명하대. 그래서 수연이 지금 이혼소송 준비 중이라나 뭐라나. 되게 힘드나 봐. 그 남편 시댁에서 입김이 너무 세서 이혼할 때 돈 한 푼도 못 준다고 난리치고 꽃뱀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려고 한다고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그쪽에서 장난 아니게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 아유, 걔도 참 불쌍해. 인생이 은근히 순탄치가 않아. 동창들을 통해서 수연이의 안부를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연이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너무 놀랐죠. 어머 수연아, 너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해? 너 원래 먼저 전화 안 하잖아. 깜짝 놀랐네. 무슨 일 있니? 그치, 오랜만이다. 사실 다름이 아니라 원영아, 너 남편 서울대 나가고 잘 나가는 변호사라며. 그때 동창회에서 너 남편 이야기 들었는데 이혼소송 승소율도 높다고 해서 혹시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아, 그래서 전화한 거구나. 아, 그래, 나도 듣긴 했다. 너 이혼 준비 중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남편 지금은 부동산 쪽 변호 일 하고 있어서 이혼소송 손댄 지 오래되었는데 일단 내가 남편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다시 전화할게.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 친구 중에 의사랑 결혼한 애가 있는데 이혼 준비 중인가 봐. 그런데 그 시댁 집안 입김이 너무 세고 애를 못 살게 굴어서 이혼이 쉽지 않나 봐. 돈도 한 푼도 못 주겠다고 그쪽 집안에서 기세 등등하게 나오고 있고, 친구가 혹시 남편한테 이혼 소송 관련해서 물어봐 줄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자기야,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은 심드렁하게 말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이혼 변호사가 몇 명인데 왜 나한테 의뢰를 한대? 나는 로펌 소속이라 이혼 소송처럼 자잘한 소송은 담당 잘 안 하는데. 아휴, 그럼 알겠어. 일단 내가 좋은 변호사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이혼한다는 사람이 수연이라는 그 당신 예전 친구야? 성형해서 엄청 이뻐진? 맞아, 걔야. 성형해서 전지현이랑 이효리 반반 섞은 것 같은 느낌 드는 그 애. 아, 그 사람이구나.
예전에 잠깐 식당에서 마주쳤던. 아, 그래. 그럼 뭐 내가 소송 도와주지 뭐.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 친구의 소송을 자기가 직접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뭐 제 친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저도 기가 살고 기분이 좋아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수연이의 번호를 남편에게 넘겨주었고 수임료 살짝 싸게 해서 남편이 수연의 이혼 소송을 돕는 듯 했죠. 수연이는 이제 양육권을 애 아빠한테서 뺏기지 않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그리고 양육비까지 잘 받는 게 우선이었어요. 제 남편은 그걸 도와주겠다고 한 거고요. 친구들은 야, 너네 남편이 수연이 걔 이혼 소송하는 거 도와준다며? 완전 멋있다. 남편이 변호사면 기분이 어때? 진짜 짱이다. 저는 머쓱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뭐 그렇게 머쓱하게 웃고 넘겼어요. 남편이 제 친구 이혼 소송을 도와주다 보니까 집에서 저랑 남편이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고 다시 부부 사이도 좋아지게 되었죠. 수연이가 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맡긴 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남편에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유학 가고 나서 대화가 단절된 저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도 많이 하고 연애 때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신기하게 잘생겨 보이기 시작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시 사이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만족도가 꽤나 좋았고요. 전에는 우울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만 하고 산 것 같았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지니 우울한 것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렇게 행복한 사이가 계속 유지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제가 속아버린 정말 역대급 일이 생긴 겁니다. 저희 남편은 너무너무 바빠서 항상 6시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퇴근을 해도 쌓인 일이 너무 많아서 로펌에서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새벽 3시까지 일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저는 여느 때처럼 당연하게 혼자서 저녁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버리러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 예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요 며칠 안 보이시더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저희 손녀가 결혼을 해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아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이틀 쉬었네요. 어머 축하드려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손녀 신혼집 구하는데 꽤나 애를 먹는 듯 하더라고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는데 뭐 보태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여기에 집이 도대체 몇 개인 거예요? 맨날 저녁에 103동 15층으로 올라가시던데 거기도 집이 있으신 거예요? 야, 아파트 투자로 돈 많이 버신 건 아는데 이 비싼 아파트 단지에 집이 2채 이상 있는 줄은 몰랐네요. 부럽습니다, 사모님. 경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저는 백일동에 살고 있었고 애아빠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강남의 다른 단지였거든요. 저희 단지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03동으로 맨날 저녁에 15층에 올라간다고 말을 하니까 뭔가 불안해지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설마 이 사람이 불륜을 한다고? 설마. 솔직히 저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 되기도 했거든요. 일단 얼굴이 물메기를 닮아서 진짜 웬만한 비위 좋은 여자가 아닌 이상 제 남편을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륜이 아니라 뭐 다른 투자를 하느라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로펌 같은 동료 집에 놀러 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가슴속 깊이 피어오르는 찝찝함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망원경이 보이는 겁니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만원경이 저희 집 TV 서랍장에 3개나 있었거든요. 아들이 어릴 때 만원경으로 한강 관찰하고 그랬거든요. 백일동 건너편이 바로 백삼동이었고 주방 창문으로 보면 백삼동 거실이 보였어요. 저는 그때 뭔 정신이었는지 몰랐는데 백삼동 15층을 만원경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거실에서 한 여자가 혼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순간 저는 머리가 띵 했습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내 남편이 어쩌면 지금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 뒤를 밟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철저한 남편 변호사라서 그 어떤 흔적도 핸드폰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지문으로 잠금을 하면 자기가 잘 때 핸드폰을 열 수도 있으니 항상 핸드폰도 비밀번호로 잠금을 설정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미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미행을 해도 언제 남편이 103등 15층에 가는지 알 수가 없었고 제가 계속 남편을 미행하면 동네 주민들이 저희 얼굴 다 아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제 고민을 들은 중마고우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내 생각에는 바람이 확실하다. 그러면 너 그 103동 15층 비상계단에 초소형 카메라 올려놔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 얼굴 찍어. 그러면 되잖아. 저는 친구의 제안에 손뼉을 쳤습니다. 너 천재구나.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야, 나 이혼 한번 해봤잖아. 나도 그런 식으로 남편 불륜 잡았어. 아휴, 그때 복수를 제대로 못한 게 내 천추의 한이다. 제대로 복수해서 그놈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줬었어야 하는 건데 너라도 나 대신 시원하게 해라. 저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바로 작은 카메라를 사서 그 비상계단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죠. 아주머니, 사실 제가 뭐 따로 수집해야 할 증거가 있어서 계단에 작은 카메라를 붙여놨는데 그거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그거 항의 들어오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데. 우리는 그런 부탁 못 들어줘요. 그냥 시키는 대로 청소 야무지게 해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 부탁은 부담스러워요. 아주머니의 반응을 예상했던 저는 뽑아온 현금 40만 원을 아주머니의 주머니에 쓱 넣어줬어요. 이 돈으로 손주 맛있는 거 사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주머니는 아이고 참 아유 하면서 봉투를 슬쩍 잡아보더니 알겠다고 딱 3일만 그 카메라 안 치워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3일 동안 저는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3일 이후 카메라 용량이 다 차서 저는 그걸 수거해서 컴퓨터로 연결해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 카메라에 찍힌 남편의 얼굴, 그리고 3시간 뒤 15층, 103동 15층 3호 라인에서 나온 여자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수연이었어요. 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맡긴 수연이었던 거였지요. 와, 진짜 그때 저는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는 일이 생기면 손이 덜덜 떨리고 말이 안 나오고 머리가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는 말을요. 그때 진짜 솔직히 온 몸에 있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싹 빠졌어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친구에게 전화했죠. 야, 그 수연이라 우리 남편이랑 바람핀 거였어.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나는 진짜 내 남편이 바람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 물매기를 만만하게 봤었던 내가 바보였지.
그 김수현, 걔는 내 남편을 꼬시냐? 그 중마거우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수연이라는 애도 알았거든요. 와, 코봉이 시절 기억 못하고 성형하더니 얼굴 이뻐져서 이제는 친구 남편까지? 이혼소송 하면서 꼬시는구나. 와, 미쳤다. 원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내 남편 불륜질 했을 때 목다한 복수 너 남편한테 해야겠다. 친구는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저에게 공감을 해주었어요. 저는 친구 덕분에 다시 기운을 차렸죠. 저는 친구의 조언대로 주방 창문 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렌즈만 100만원짜리고 엄청 멀리 있는 곳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메라였죠. 그걸 일주일간 대여해서 그년놈 집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불륜짓들을 사진 찍고 영상화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바로 털릴 것 같았죠. 어쨌든 그 둘이 불륜질을 했다는 증거를 모으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부모님 지인을 통해서 조용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제 남편이 제 친구 수연이의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먼저 대시를 한 거였더라고요. 수연이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애도 뺏기고 용돈도 못 받고 금전적으로 완전히 거지게 된 상황이어서 기댈 곳이 필요했고 물맹이보다 더 못생긴 뚱뚱한 하마궁둥이에 썩은 인절미 붙여놓은 것처럼 생긴 제 남편은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희 아파트 동네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제 친구 수연이가 그곳에서 살게 하고 틈만 나면 그 아파트로 가서 불륜질을 하고 자기 욕구를 푼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역겨운 짓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진짜로 할 말을 잃었죠. 저희 엄마의 말이 틀렸던 겁니다. 잘생긴 남자가 얼굴값 사는 게 아니라 못생겼는데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찐따 같은 것들이 주제 파악 못하고 그 못생긴 얼굴값을 하는 거였어요.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배신한 수연이까지. 둘은 아주 세기의 사랑 드라마를 찍는 듯 했습니다. 지들이 저 몰래 불륜질을 하니까 자기의 사랑이 더 특별하다고 느꼈겠죠. 하지만 저는 착하긴 착하지만 밟히면 꿈틀대는 성격을 가졌었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소장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몰래 내 친구랑 바람 폈구나. 미쳤네. 상간남 소송당해도 상관없다 이건가? 나 수연이 상간녀로 고소할 거고 당신한테도 재산 분할이랑 이혼 소송할 거야. 그리고 당신 각오해. 제 남편은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바람핀 건 미안한데 나도 당신이랑 살면서 권태기 왔고 나 정도 능력이면 더 이쁜 여자랑 남은 삶을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재산은 부족하지 않게 줄 테니까 이혼하자. 덤덤하게 말하는 남편이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계획을 했어요. 그 년놈들에게 아주 역대급으로 망신을 주자고요. 첫 번째, 저는 명예훼손 소송당할 거를 각오하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 남편의 신상과 남편의 한짓거리가 담긴 종이를 엘리베이터에 붙였습니다. 물메기에 썩은 메주 닮은 저희 남편, 얼굴값 제대로 하네요. 못생긴 놈이 꼴값 떨어서 아들, 딸 있는 남자가 아내 동창이랑 바람났습니다. 맨날 똥 묻은 팬티 입는 변호사 이민기 이놈. 얼굴이 못생겨서 인성이라도 좋은 줄 알았더니 인성도 자기 팬티 닮았네요. 똬리고추 주워간 제 친구 수연이와 제 남편의 불륜생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글을 썼지요. 20년 넘게 한 아파트에 남편이 살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남편 동창, 로펌 동료 변호사, 의뢰인 등등 정말 많은 인간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남편 인생은 그야말로 나락을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혼 소장을 남편의 얼굴에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 남편 실체를 까발리는 종이를 반나절 내내 붙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전화와서 야, 너 미쳤어?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진짜 내 돈 받아서 평생 편하게 살더니 내 뒤통수까지 쳐? 뭐? 내가 네 돈 받아서 편하게 살았다고? 웃기지 마. 나는 친정집 잘 살아서 너 아니어도 강남 바닥에서 잘 나가면서 살 수 있었어. 그런데 너가 인성이 좋은 줄 알고 결혼한 거야. 그런데 인성도 바닥이니까 내가 너랑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사람들이 네 인성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거다. 왜? 변호사니까 소송 걸어봐. 어차피 500만 원 벌금 내면 끝이니까. 결국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남편의 아내답게 저도 법을 이용해서 물법, 그야말로 법을 이용해서 저도 남편에게 복수했네요. 어차피 명예훼손은 벌금만 내면 끝이니까요. 법이 강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쫙 나서 거기 경로당 할머니들이 제 남편이 지나갈 때 아유, 에휴, 저 사람이 꽈리고추 그 사람이라는 거지? 아유, 소문대로 얼굴이 완전 매주네, 매주야. 이런 말을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로 속 시원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어요. 그러자 제 친구가 그 상간녀 수연이 걔 초등교사잖아. 거기 박살내보자. 그런 양심 없는 애가, 도덕성이 완전히 없는 애가 애들을 가르쳐도 되겠어? 제 친구는 그 수연이의 과거 사진, 코봉이 시절이었던 과거 사진을 넣어서 찌라시를 만든 거예요. 형광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 전수연, 불륜녀에다가 성형수술해서 코랑 턱 바꾼 거라고. 속지 말라고 하는 찌라시를 만들어서 그 형광초등학교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다 봅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 싹 다 핸드폰 쓰잖아요. 순식간에 그게 퍼지게 된 거고 상간녀 전수연은 교장실에 불려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학부모들한테 항의 전화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긴 것은 초등학생들이 상간녀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막 유행처럼 부르고 다녔답니다. 우리 담임쌤은 코봉이, 코 안에 코딱지가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콧소리 내면서 매주 닮은 딸이고추랑 바람 폈다네. 우리 선생님은 코봉이, 코봉이랑 매주랑 사귄대. 불륜한데. 이런 가사말이 담긴 노래를 애들이 맨날 부르고 다니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애들은 말을 안 듣고 맨날 쉬는 시간에 복도가 떠나가라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얼마나 웃겼는지 제 친구랑 저랑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제 친구는 야, 진짜 요즘 학생들 무섭다니까. 걔네들이 노래를 만들 줄 어떻게 알았겠어. 요즘은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초등학생들 때문에 다시 후퇴한다는 말이 있잖아. 나는 그 말이 왜 나온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된다. 야, 전수연 불륜질 하다가 잘못 걸렸네. 그 정도면 인생 완전 박살난 거 아니냐? 그러게, 진짜 웃기다. 야, 너 없었으면 나도 복수 못했어. 진짜 솔직히 무서웠거든. 그래도 너가 도와줘서 내가 용기 내서 걔네들 개망신 줬다? 내가 그냥 이혼만 해주면 걔네들한테 좋은 일 한 게 되었을 텐데. 이렇게 복수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저는 진짜 역대급으로 시원통쾌하게 복수했네요. 외국에 있는 아이들은 소식을 듣고 놀랐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이 착하고 엄마 편이라서 다들 저를 위로해주고 자기들은 아빠 안 볼 거라고 제 편을 들어주었네요. 외국물을 먹어서 아이들이 쿨하기도 하고 자립심이 강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강남에 계속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면 애들 미래 때문에 저는 이혼 소송도 못하고 남편이 불륜한 것도 모른 채 해야 했을 거예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수연 걔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교사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리고 전 남편이랑 이혼 소송에서도 결국 져서 양육권 뺏기고 저한테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서 아주 처지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문이 지독하게 나서 결국에 로펌에 휴직 6개월을 신청하고 시골로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그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사람들이랑 서로 다 아는 사이였고 그만큼 빠르게 평판이 내려간 거죠. 그렇게 사이좋은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바람 폈다라고 하니까 아줌마들이 얼마나 씹어댔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고 그 강남 바닥을 나와서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서로 우월감 느끼고 싶어서 은근히 경쟁도 심하고 신경전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소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편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니까 아주 홀가분하네요.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남자 얼굴 보라고 하네요. 뭐 당분간은 새로운 사랑 찾을 리는 없겠지만 못생겼다고 다 마음씨가 고운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것 또한 편견이었나 봐요. 여튼 우리 불륜질하지 맙시다. 불륜질은 정말 영혼을 살인하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것 같네요. 저도 참 글로는 재밌게 풀어냈지만 소송당하고 소송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명예훼손 돈 내는 것도 은근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이혼 소송도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서 기분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저의 긴 인생 복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